저 조금 높아요. 아 진짜? 엄마 그거 잘 사고 팔아요. 하는 거 아니야? 자, 알겠습니다. 등차 수열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오늘. 근데 미리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등차 수열을 배우시는데 식은 외워서 활용은 하는 건 맞아. 근데 수열을 너무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도 숙제하실 때 난 진짜 수를 정말 나열해보고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나중에 여기 사실 시너지는 그 정도 레벨 문제는 별로 없고요. 이 교과서 같은 거 나중에 풀어보실 때 되면 정말 이게 막 숫자를 써서 이게 몇 번째는 뭔지 체크하는 게 나와. 해봐. 알겠니? 이게 안 쓰고 쓱 얘가 무슨 꼬라지가 나올지가 보이셔야 문제가 풀기가 쉬워요. 알겠니? 여기는 너무 식으로 접근하시면 어떻다? 오히려 되게 어렵게, 되게 간단하게 풀 거를 되게 어렵게 푸실 수 있기 때문에 수열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수가 나열된 상태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괜찮아?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오늘 배울 게 무슨 수열이냐면 등차 수열. 오케이? 등차 수열은 기본적으로 이런 수열을 얘기합니다. 2, 5, 8. 그 다음에는 7. 네. 당근을 하더니 정신이 가요. 자, 다음은 그럼 14가 나오겠죠? 우리 다 알죠?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치? 어떻게 알았어? 얼마씩 늘어나니까? 3씩 늘어나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숫자가 늘어나는 수열을 뭐라고 부른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늘어나는 방식이 어떻게 늘어나는 거야? 일정한 숫자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늘어나는 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수를 쭉 써서 푸는 거는 초등학교 때 이미 뗀 거고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거의 저학년 때, 초등학교 때쯤 뗀 거고, 이제 이걸 고등학교 과정으로 와서 조금 계산식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다가 번호를 달아주게 됩니다. 됐어요?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열이 뭔가 숫자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으면 위에다 번호를 달아보시는 걸 자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는 1번이라고 하고 얘는 2번이라고 하고 얘는 3번이라고 이렇게 위에다 번호를 달아줄 거예요. 됐어? 근데 내가 이렇게 쫙 해서 그럼 A75번 뭐야? 하고 물어보려는 거지. 75번 뭐죠? 하프만 학생? 하프에도 알만한 수준이다는 얘기지. 설마 계산하는 건 아니겠지? 네? 알면 똑똑이야. 알면 똑똑이. 선행을 했으니까 알아도 당연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안 되겠다. 모르겠어요. 네.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모르죠. 왜냐면 너무 커니까, 그지?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특정한 번호가 아닌 게 n번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것도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뭐야? 규칙성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규칙성은 별거 없어. 첫 번째 항은 일단 2야. 이 첫 항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됐어요? 첫 항은 문제가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물론 5지만 5라고 쓰지 않아요. 2 더하기 3이라고 쓸 겁니다. 됐어요? 왜? 다음 항에 넘어갈 때 3이 더해지는 애였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 항 같은 경우는 2에다가 3을 두 번 더하시면 되겠네요. 하나만 더 쓸게요. 네 번째 항은 2에다가 3을 몇 번 더해서 세 번을 더해서 12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러면 번호가 지금 1번이면 이 더해지는 숫자 3이 없고요. 2번이면 이 더해지는 숫자가 하나고요. 3번이면 더해지는 숫자가 몇 개야? 2개고요. 4번이면 더해지는 숫자가 3개고요. 번호보다 더해지는 숫자가 하나가 어떻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야? 하나가 적구나라는 게 하나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자꾸 더해지는 숫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더해지는 숫자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 앞으로 공차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그리고 공차는 여러분들 이거 수직선상 보면 세 칸씩 이렇게 떨어져 있지? 그래서 요 간격이라는 의미로 D를 쓸 거예요. 이게 괜찮습니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공차가 몇 개? 하나. 얘는 2개. 얘는 3개. 근데 우리는 번호랑 매칭해서 볼 거야, 앞으로. 알겠어? 위에다 번호를 달라는 건 뭐랑 매칭해서 보자? 번호랑 매칭해서 보자. 그럼 번호보다 공차가 몇 개가 적어? 하나가 적죠. 번호가 2개니까 공차가 하나지. 하나가 적죠. 번호가 3번이야. 공차가 2개지. 번호가 하나 작지. 이거 당연하게 느껴지셔야 돼. 이건 식이 아니야. 알겠니? 그냥 당연한 배열인 거야. 그래서 이 75번도 여러분들이 공식이 뭐였지를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얘 첫 항에다가 공차가 3인데 번호가 몇 번이니까? 75번이니까 얘보다 몇 개 적게 들어가 있겠어요? 하나가 적게 들어가잖아. 규칙으로 느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야. 알겠어? 식으로 외우는 건 금방 외워요. 어렵지 않아요. 알겠니? 자꾸 이 나열된 상태가 보이셔야 되고 당연한 거구만 이렇게 느껴지셔야 나중에 선생님이 뭔가 식을 쓸 때 좀 약간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70 몇 개? 4개가 들어가는 거야. 번호보다 몇 개 적게? 하나 적게.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물론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선생님. 됐니? 자, 그럼 그 와중에 이제 몇 번째를 생각할 거냐면 우리는 n번째를 볼 겁니다. 됐어요? 이 n번째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n이 정해져 있지가 않은 숫자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5를 넣으면 5번째가 나타나는 거야. 100을 넣으면 100번째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n이 미확정이기 때문에 n에다가 내가 원하는 숫자를 넣으면 내가 원하는 번호가 나오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이 특별한 번호 n번을 우리는 앞으로 수학에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수학 문제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름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항은 일반적으로 몇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다? n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이 n번째 항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당연히 칸이 모자랄 것도 알겠을게요. 얘도 똑같아요. 얘네들이랑 n번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괜찮아? 첫 항에다가 이가 첫 항이니까 첫 항에다가 맞아? 뭐를 더하겠어요? 공차를 이렇게 더해 나가겠죠. 근데 번호보다 몇 개가 적을 거라는 거야? 하나가 적을 거라는 얘기야. 근데 번호가 몇 번이니? 그럼 n보다 하나가 적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 n-1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쁘게 정리하시면 3n-1이 되는 거예요. 일반항을 알아내게 되면 내가 이거 나열 안 하고도 5번째 항을 바로 찾으실 수가 있죠. 여기다가 5를 넣으면 15에 1을 빼니까 14잖아. 그치? 얘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항은 너네들이 계산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거지 문제를 푸는 필수 사안이 아니에요. 알겠니?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건 뭐야? 번호보다 공차가 몇 개 적게 더해진다는 거, 하나가 적게 더해진다는 당연한 그냥 사실이야. 그걸 막 생각을 해서 찾아내시면 안 되고, 내가 이걸 직접 나열해서 당연하다는 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십니까? 이렇게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am 플러스 2번, 더 복잡한 거. 2m 플러스 1번을 찾아주세요. 3번 맞아요. 2m 플러스 3번 찾아주세요. 이런 거 갑자기 당황을 하신다고. 괜찮니? 근데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어떻게 쓰시면 돼? 이거 첫 항에다가 됐어? 공차가 몇 번인데, 공차가 얼마인데? 3인데 번호도 몇 개 적게 더하는데 하나 적게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바로 2m 플러스 2 넣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원하시는 거. 알겠니? 되게 까다롭게 접근하지 않으시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일반항. 너무나 중요하지만 공식으로서 중요하다는 느낌보다는 문제풀이 도우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니? 일반항 AN이라는 애는 첫 항에다가 뭐를 더하는데 공차 D를 더하는데 이 번호보다 몇 개가 적게 더해지더라라는 규칙을 느낀 거야. 하나가 적게 더해지더라는 게 느껴진 거야. 이렇게 됐으니까 용어 하나하나 구분 좀 해드릴게요. 요 A는 첫 항 되겠고요. 요 D는 공차 되겠고요. 요 N은 번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럼 요건 또 어떻게 활용해? 문제 중간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A 5번은요 하고 그냥 입도 없고 끝도 없고 나와요. 괜찮니? 그러면은 이게 A 5번이라는 걸 직접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5번은 직접 쓰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알겠니? 이 5번을 좀 우리가 해석하기 편하게 좀 풀어주자 이런 거야. 괜찮아? 그럼 얘도 뭔가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얘도 첫 항이 뭔가 있겠지. 근데 모르니까 뭐라고 쓰자는 거야? A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그 다음 얘도 공차를 더했겠지. 괜찮아요? 근데 번호가 몇 번이니까 5번이니까 얘보다 몇 개 적게 더한다는 거야? 너 또 졸고다가 너 나중에 또 모르면 진짜 큰일 나. 알겠지? 좀 힘들어도 해. 알겠죠? 이게 괜찮나요? 그리고 만약에 저기 졸아서 못 들었으면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인강을 보내달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알아서 구독을 해. 네, 보내드렸던 분들 구독을 알아서 하세요. 너 기빨개졌네 지금? 아니 요 며칠에 약간 며칠이 아니구나. 학기 초에 약간 좀 구독자 갑자기 상승을 해서 약간 욕심? 나도 좀 더 늘어. 왜 사람들이 돈이 생기는 돈 생기는 진짜 많이 있어요. 한 1000명 넘어야 되는데 이게 돈 때문은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소망? 여러분들 그 인스타 팔로워랑 비슷한 느낌? 인스타 팔로워 몇 명이야 너? 저 400. 핵인싸네. 쌤도 인스타하세요. 나는 안 싸워서. 그리고 좋아요 못 눌러. 나 핸드폰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 사람이 아니야. 네, 이번 주말에 연휴였잖아. 간만에 선생님도 쉬는 날이었어서. 근데 비가 주룩주룩 왔잖니. 어디 가기가 좀 애매해서 집에 있었거든. 그래서 하루에 맛있는 거 하나씩 먹기 하면서 집에서 있었는데 유튜브보다 내가 정말 생각도 없었는데 MBTI 그게 계속 나오는 거야. 세웠어요, 쌤? 나는
나는 원래 ENFP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사실은 나머지는 되게 맞는 것 같은데 얘가 되게 애매했거든. 얘가. 내가 보기엔 직업적 E인 것 같아. 선생님인데 들아 이거 말하는 거 귀찮아 막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직업적으로 E가 된 것 같아. 근데 내적인 지점은 I거든. 그래서 민경쌤도 두 개잖아요. 그래서 나도 의심스러워서 INFP를 되게 열심히 검색해봤지. 되게 잘 나와. 요즘 뭐야, 유튜브에 미친 듯이 많이 있더라 이게. 특히 INFP가 되게 많더라. 제가 성격이 되게 이상한 성격이잖아. 왜 그래요? 나라고 나. 뭐야, 너도야? 아니요, 제 남친. 아 그래? 아 왜냐면 이게 되게 되게 좀 내가 근데 맞는 것 같아. 상상 엄청 많이 하고. 맞아, 망상 많이 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집에만 있고. 야 여기가 S랑 T인 사람 손 들어봐. 여기가 S랑 T인 사람. 진짜 싫어요. 너네 여기가 S랑 T인 애들은 상상을 하려면 이제부터 상상을 해야지 하면서 상상하는 거래. 아니, 그냥- 기계. 근데 여기가 NF인 나 같은 사람들은 그냥 있잖아 가만히 앉아있지. 근데 그때부터 상상이 시작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냥 뭔가 뇌를 이렇게 문제 안 풀잖아. 그럼 상상이야. 그냥 자동재생. 유튜브 자동재생처럼 그냥 뭔가 상상하고 있어. 아니 근데 저희도 음. 상상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 N들을 상상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을 해야지 의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재생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상상을 해도 저희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끝이지. 네. 너는 지속 가능한 상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망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사실 있잖아. 밥 안 먹어도 되고 그러면 24시간도 상상할 수 있겠어. 그냥 생각하면서 들어가고 있을 수 있어. 망상 가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어. 몰랐는데 이게 정말 몰랐는데 이게 그래서 확실하더라고. 나는 확실히 나는 INFP인데 이제 학원 오면 이로 변한. MBTI 이거예요. 야 근데 이거 보니까 좀 무섭긴 하더라. 너무 나야. 너무 나야.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쌤잘 이 성격들이 아무도 안 볼 때. 그래서 너무 신기했었어. 내 놀리면 안 되겠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었는데 뭐지? 진짜. 아 그래 구독자 때문에. 쌤도 MBTI 유튜버 하세요? 아니야 한번 갔어. 다 1년 전 것들이야. 올해 쓰는 아닌데 그냥 좀 신기했다. 나를 좀 알게 되는 계기. 진짜 웃기다. S랑 T인 애들은 상상하는데 힘을 쓰지만 우리는 힘을 쓰지 않아. 그냥 뇌가 자동재생해줘. 굳이 그 힘조차 쓰지 않아요. 이거 봐봐요. 그 가끔 불편해 그래도. 가끔 불편해 이게. 얘는 그래 막 공감도 안 해주고 응. 그냥 기계예요 기계. 아주 ISTJ 얘랑 저랑 완전 다르고. 기계예요 기계. 다 계획하고 기계가 필요 아니지. 있는 일에만 힘 아니 근데 평소에는 그래서 좀 심심할 겨를은 없어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데 뭐 약간 좀 불편할 때가 있긴 하더라고. 이런 NF들이 짝사랑하는 고생이 많아. 그런 애들 있잖아. 딱 그 좋아하는 사람 보면 결혼까지 하는 애들이 NF. 알지? 그 손주까지 낳는 애들 있지? 결혼하면 어디서 살아야지까지 결정하는 애들 있잖아. 좋아하는 생겼는데 그냥 좋아하는 것뿐이야. 걔가 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NF들은 거의 자녀까지 낳았지. 상상으로 자녀까지 낳는다고 쌤 하더라고. 정말 윤정이 같아요. 아 진짜. 아 진짜. 자 갈게요. 자 너무 불쾌해서 문제를 풀고 가겠습니다. 자 1196번인데요. 이게 너무 원초적인 문제인데 한번 좀 접근해 보고 싶어서. 자 1반항이 A인데요. 얘는 PN 플러스 Q래요. 근데 이걸 되게 어렵게 해석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N 있잖아 N. 이거 분배를 하시면 N의 개수가 뭐가 되겠어요? B가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알려주시면 편해요. N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공차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외우지 마세요. 왜 외우지 말라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1을 넣으시는 거예요. 수열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심플해서 그렇습니다. 1을 넣으세요. 그럼 뭐야? P 플러스 Q 되겠죠. 그 다음은 뭘 넣겠어요? 당연히. 그냥 1을 넣으시면 돼요. 모르면 하라는 거 알겠지? 이걸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안 하고 보여. 알겠니? 우리의 목적은 안 하고 보는 거야. 근데 그걸 처음부터 하기 힘드니까 처음에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P 플러스 Q예요. 벌써 느낌 오죠? 얼마 늘어났어요? P가 늘어서 P가 공차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 N의 개수가 자연스럽게 공차라는 게 눈에 보이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첫 항은 여기 뭐 상수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알겠지?
첫 항은 그냥 뭘 넣는 게 제일 좋아? 1을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됐어요? 그냥 1을 때려 넣어서 첫 항을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 얘기를 읽어봤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았으니까 한번 문제를 보도록 1번 첫째 항은 P 플러스 Q가 맞죠? 이런 게 난이도가 최저질이라는 게 그냥 하면 되는 것들이었어 수열. 알겠어? 여러분들이 너무 막 머리를 뿅 하고 풀려고 하면 오히려 어렵고 나열해 보면 은근히 심플할 수 있다. 2번 공차는 P 맞죠? 그 다음에 A2랑 A3이랑 같대요. 이런 건 그냥 뭐 하시면 돼? 하면 돼요. 알겠죠? A2면 아까 찾아놨는데 그래도 또 쓸게요. 2P 플러스 Q고요. A3이면요 3P 플러스 Q예요. 근데 둘이 어떻대요? 같대요. 그러면 P는 얼마나 남는 거야? 0이다 남는 거죠. 2랑 항상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P가 0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요거는 요 4번은 좀 체크를 할게요. 자, AN 플러스 2이 AN보다 크다는데 물론 처음에 좀 어려우시면 선생님이 지금 당구하는 게 안 외워졌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넣으시면 돼요. 1, 9, 2, 9, 3 넣고 하시면 돼요. 괜찮니?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면 이걸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얘는 다음 번호고 얘는 바로 이전 번호인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다음 번호가 이전 번호보다 뭐해진다는 건 계속 크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근데 얘들아 공차가 우리가 양수인 걸 샘플로 들어서 얘네들은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는데 공차가 양수라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공차는 여러분들 음수일 수도 있어요. 공차가 음수면 숫자가 점점 줄어들겠지. 근데 여기 P가 0이 아니라고 했지 양수가 음수가 아니라고 되어 있지는 않죠. 정확히 보시면 돼요. 좀 귀찮은 말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옆에 쓰세요. 공차가 음수라면 감소하는 수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심지어 그 공차가 0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공차가 0이면 같은 수가 계속 나와요. 그것도 등차 수열이에요. 알겠니? 같은 수가 계속 나오는 것도 등차 수열의 일종이기는 하다. 물론 재밌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료잡히지는 않지만. 자, 다음에 5번. 그럼 4번이 뭐 하는 거야? 4번이 틀린 거야. 됐어요? P가 음수일 때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2A1 플러스 이거는 이미 찾아놨으니까 계산해보죠. 2배 A1이라는 2P 플러스 2Q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2라는 애는 2P 플러스 그냥 Q예요. 근데 둘이 뭐 하자는 거야? 둘이 뺐네요. 얘네들을 뺐네. 그치? 그럼 그냥 Q지. 그치? 되게 뭐랄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지식의 베이스가 많이 필요한다는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첫 숙제 하실 때 뭔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나열하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는 거.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1209번으로 해볼게요. 1209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우리가 활용할 애들이 나오는 거 같아요. 지금 됐죠? 1209번입니다. 수아나, 너 허리 조금만 펴. 알겠지? 힘내요.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자 이제 두 번째 당부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등차 수열 AN에다가 박스 딱 쳐주세요. 앞으로 지금 초기에는 다 등차 수열을 배울 테니까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좀 미래를 살짝만 보고 왔으니까 등차 말고 등비 수열을 배웠죠. 그 다음에 등비 수열 다음에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애매한 수열도 다뤄야 해요. 되게 다양한 수열을 다루거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수열인지는 꼭 읽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등차라는 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을 위해서 미리 확인한다 연습하시고요. 자, 그래서 A3 더하기 A5가 26이랍니다. 그러면 A3은 등차 수열이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잖아. 그치? 이때 쓰라는 거야. 아, 이거 뭔가 첫항 익었지. 괜찮아? 그리고 공차 내가 더하겠지. 근데 우리가 저번에 아까 연습해봤잖아. 그치? 공차는 번호보다 몇 개가 적게 더해지더라? 하나가 적게 더해지더라. 근데 얘는 3번이니까 공차 몇 개 더해졌겠어? 2개 더해졌겠지. 이렇게 쓰라는 거야. 알겠니? 그걸 너무 공식화해서 한다는 느낌보다는 나 저거 알아. 당연하게 저렇게 돼 라면서 따라오셔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 때 해석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마서 빨리 할게요. A5번은 첫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돼? 4번 더하면 되겠죠? 그게 26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A 플러스 6B가 26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옆에 보시면이구나. 그 옆에 보시니까 A4 더하기 빼기구나. A4 빼기 A7이 얼마더라? 마이너스 10이더라. 요거 여러분들 요거 A4는 A 플러스 3D 해도 돼요. A 플러스 6D겠죠? 빼셔도 괜찮습니다. 됐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해봤으니까 우리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등차수열을 요번에는 문자로 쓸게요. 그래서 첫 항은 A래요. 그럼 다음은 A 플러스 D겠죠? 그 다음은 A 플러스 2D고요. A 플러스 3D에다가요. A 플러스 4D가 5번이에요. 조금만 더 쓸게요. 6번은 A 플러스 5D가 되겠죠. 됐어? 그럼 1번과 2번은 몇 칸 차이야? 한 칸 차이죠? 그럼 둘을 빼면 몇이 나와야 돼요? 얘는 얼마야? D잖아, 그치? 1번이랑 4번은 몇 칸 차이가 나죠? 그럼 둘을 빼면 몇 D죠? 괜찮나요? 그럼 1번일 때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로 올 거야? 4번이랑 6번 몇 칸 차이나요? 그럼 몇 D 차이가 나겠어? 계산 안 해도 느낌이 와야 되지? 2D가 나겠죠. 괜찮나요? 너무 빠른가요? 휴정스 괜찮아? 귀 살짝 빨개졌는데 이제 뭐를 물어봐야 될게꼭 알겠지? 물론식 그냥 써도 되는데 선생님은 요걸 살짝만 틀게요. 어떻게 틀어? A7 빼기 A4라고 뒤집어도 되죠? 그럼 10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몇 칸 차이죠? 3칸 차이죠? 그럼 몇 D? 그렇게 쓰실 수 있으면 어때? 문제 문제 되게 쉬워지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A 플러스 3D 빼기 A 플러스 6D 해줘도 돼요. 잘못된 건 아니야 분명히. 알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요런 거 한 단계가 좀 스무스하게 넘어갔으면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자. 괜찮나요? 그럼 D는 얼마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4가 되는 거고요. D가 4니까 요 숑 하고 보내주시면 6, 4는 24예요. 그죠? 넘어가면 2가 남고요. A는 그래서 얼마? 1까지 남고. 자, 그럼 97은 몇 번째 항이냐라고 물어봤어. 그치? 요런 애들을 모르잖아. 몇 번째 못 찾잖아. 그치? 여러분들 일반항을 쓰는 이유예요. 일반항을 알면 내가 몇 번이 궁금한지 찾아낼 수 있어요. 거꾸로 어떤 애가 몇 번인지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괜찮니? 요럴 때는 일반항을 활용하시면 돼요. 일반항은 첫 항이 얼마고요? 1이고요. 공차가 얼만데? 4인데 번호보다 몇 개 적게? 하나 적게. 됐어요? 근데 그게 얼마일 때 찾으라는 거야? 97일 때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넘기면 96이고요. 4로 나누시면 n-1은 24가 됩니다. 그래서 n은 얼마? 25가 돼요. 괜찮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1차식을 넘어가지 않아요. 나중에 등차수열 합까지 가봐야 2차식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자꾸 식 외우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상황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네, 넘어갈게요. 3번, 유형 3번으로. 자, 1215번입니다. 1215번을 하기 전에 1215번 합시다. 1215번을 하는데 절대값이 나왔어요. 당황하지 맙시다 우리. 당하지 말자고요. 절대값 나오면 뭘 판단하면 돼?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괜찮니? 근데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 병을 알아 풀면 되지. 됐어? 근데 얘가 절대값이 떨렁 두 개 있을 때 있잖아. 체크. 1215번. 자, 절대값 A-3은 A3-3이래. 여러분 체크해요. 공차가 6이래. 체크. 공차가 6이면 숫자가 계속 등차수로 계속 변하는 숫자겠죠. 공차가 0이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글씨 너무 대충 썼네. 그러니까 A3-3인데 야, 딱 봐봐. -3 똑같잖아. 그치? 그런데 얘랑 얘가 지금 어때? 그러면 값이 다르다는 얘기지. 얘네들이 같으면 공차가 6일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우리가 그런 게 자꾸 보여야 된다는 거야. 다른 게. 식으로 접근하면 여기서부터 되게 어려워지는 거야. 다시 생각해야 된다. 공차가 6이라는 건 만약에 처음 숫자가 1이라고 하면 다음은 7, 그 다음은 13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 공차가 6이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봐야 된다는 거야.
꼭 집어보지 않아도 그냥 늘어나면 되겠네 정도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때야 돼? 클 거 아니야. 근데 같아지려면 결론은 뭐야? 얘는 무슨 수야 되고 양수. 부호가 달라진 데가 절대값이 같으려면 얘는 음수라는 얘기야. 괜찮아? 괜찮아요? 이게 파악이 되면 어때? 바로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내보내면 되겠죠. 얘는 양수니까 어떻게 내보내면 돼? 그냥 내보내면 돼. 선생님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하는데? 제곱하시는 겁니다. 됐어요? 제곱해서 2번 풀면 돼요. 그냥 2번 풀어도 되긴 하지만 알면 빨라진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습니까? 어차피 여기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번외들에 대한 얘기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자, 그럼 이제 다시 갈게요. A 2번이라는 건 어떻게 쓰면 돼요? 첫 타에다 공차를 몇 번 더해야겠어? 한 번 더해도 공차가 얼마인 거라? 6이잖아. 그럼 여기도 6 쓰면 되죠. 괜찮아요? 스무스하게 넘어가실 수 있으면 돼요. 다음은 거의 지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됐어요? 자, A 3번은요. 첫 항에다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돼? 공차를 2번 더하면 되겠죠? 2 곱하기 미뤄 주셔도 괜찮아요. 됐니? 그 다음에 빼기 3을 하면 되겠죠. 풀어주시면 되지. 자, A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겠고요. 이쪽에는 마이너스 2가 3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넘어가면 플러스 3 되고요. 플러스 3 얘가 사라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남는 거야? 6 곱하기 2만 남는 거야. 그래서 첫 항은 얼마? 마이너스 6 하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괜찮나요? 문제가 근데 첫 항을 물어본 건 아닌가 봐요. 그죠? 반응을 보니까 좀 쏴해서. 뭐 물어봤어? A 5번. A 5번은 그러면 첫 항인 마이너스 6에다가 공차인 6을 더하는데 됐어요? 번호보다 몇 개 적게? 하나 적게니까 4개 더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4에다가 6을 빼니까 답은 18하고 쓰시면 끝나는 아주 그냥 간단한 더하기 빼기입니다. 됐어요? 자꾸 그걸 인지 안에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이고 쉬운 것들이 연습이 쫙 잘 이루어지고 나면 어려운 걸 어떻게 고민할 때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알겠어? 그 어려운 거를 고민할 때 여러분들 되게 계산적 테크닉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일수록 모한 상태가 눈에 보이셔야 된다. 나열된 상태가 눈에 보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됐습니까? 조금만 더 나갑시다. 넘어가서 유형 4번이고요. 유형 4번에서는 1221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는 않아요. 1221번. 유형 5번 전까지는 그냥 사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던 대로 푸시면 돼요. 자, 첫 항은 일단 16일. 첫 항에 7번째였군요. 7번째 항은 16일에 7번째 항을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네. 첫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야지? 6번 더해야지. 이게 일단 16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A3 대 A9가 2 대 5랍니다. 안에 곱기 곱하고 밖에 곱기 곱해주시면 5배의 A3이 2배의 A9번이랑 똑같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A3이라는 건 어떻게 쓰시면 돼? 첫 항에다가 공차를 2개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A9라는 건 첫 항에다가 공차를 8번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됐니? 예쁘게 정리를 하시면 여기는 5A가 있고 여기는 2A가 있어서 넘어가시면 3A가 되겠고요. 여기는 16D가 있고 여기는 10D가 있어서 넘어가시면 6D가 나와요. 그래서 A는 얼마? 2D라는 데가 되겠죠. 쓰시면서 보시고요. 괜찮나요? 네, 아까 식이 2개니까 2개 예쁘게 정리하셨으면 대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A에다가 2D를 대입해요. 8D는 얼마야? 16이고 D는 2인 거야. 그럼 D가 2인 거 알았으니까 첫 항은 얼마인 거야? 4인 거야.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계산이 1도 없습니다. 기본 베이스만 잘 잡으시고 대신에 식을 까먹거나 수열 자체의 이 구성을 모르시면 아예 정말 모르는 문제가 돼요. 알겠니? 지수로고 때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최초 외우실 때 잘 외워서 다음 시간까지 오셔야 다음 얘기가 이어지는 거지. 최초 배운 것들에 대한 복습이 안 된 상태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첫 항보다 번호가 하나 적지 이런 거부터 막 엉키기 시작하시면 되게 어려워지실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건 되게 쉬울 테니까 집에서 잘 복습해 보세요. 알겠죠? 사실 지금 쉬는 시간대가 아니기는 한데 저기 지금 졸고 계신 분들이 2마리가 모여가지고 저기 수아나 지금 좀 쉬었다 할 거니까 정신 좀 챙기자. 알겠지? 그 나가서 데스크 가서 컵 따라서 얼음 좀 가져도 좋고요. 모든 방법을 조금 찾아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꾸 졸면 앞으로 부를 거야. 이렇게.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 나는 애들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인프피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 남자친구니까. 인프피 살가면 딱 좋거든요. 네, 괴롭히기 딱 좋아요. 반응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 최애가 도훈이잖아. 도훈이랑 이재진. 이 남자친구도 인프피라는 거. 네, 이재진이에요. 아, 예. 이재진이 모르세요? 아닌데 알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알았는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쓴 얼굴만 기억했잖아. 누구랑 헷갈려요? 아니 헷갈린 게 아니라 그냥 걔가 걔였구나라는 걸 최근에 확실히 알았어. 그 전에는 그냥 앉아있는데 인사를 얘가 참 착하더라고. 인사를 잘해주시더라고. 근데 저 같은 애는 근데- 받아주잖아요. INFP가 그게 있대. 널 보면서 이미 너의 단점이든 다 뭐든 다 이렇게 수용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펴보는 거라서 괜찮대요. 걔는 선만 안 넘으시면 돼요. 근데 나도 그런 거 같아. 전 손도 넘고 이미 상상으로 다 이런 거 다 이렇게 넘어가야지 마음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이제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뭘 하든 다 받아주고. 근데 알잖아 직업적으로는 일하니까 내가 지금 이야. 왜냐면요. 난 지금 이유태형 해야 됐어? 저는 같이 밥 먹는 친구도 있는데 제가 항상 밥을 막 먹다가 이렇게 먹는 행위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귀찮아서 밥을 안 먹거든요. 먹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난 안 먹으면 안 먹는데 먹다 멈추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는 그 행위가 너무 귀찮아져서 그러면 오늘도 받아놓으려 못 가가지고 돈이 안 나왔어. 차정도 떨궈가지고 돈이 안 나왔어. 자 예쁜 학생들 1222번입니다. 안 풀 거예요. 1222번은 안 풀 건데 자 여러분들 x랑 y랑 x는 3n-2고 y는 5n-2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겹치는 걸 찾으래요. 그죠? 근데 뭔지 모르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고? n에다가 예쁘게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파악하세요. 알겠죠? 그거 하고 질문하시면 아마 더 금방 하실 거고 아마 우리 반에서는 한 절반 이상은 나열을 하시다 보면 답이 바로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됐어요? 네. 선생님이랑 이제 넘어가서 유형 5번이에요. 여러분 유형 4번까지는 그냥 노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그대로 푸시면 돼요. 조금 까다로운 느낌 들면 넣으면 돼요. 숫자 1 넣고 2 넣고 3 넣고 알겠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귀찮은 게 있어요. 어때요? 숫자가 겁나 많이 나열돼 있죠? 됐어? 또 체크. 숫자가 겁나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으면 번호를 다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번호를 다는 행위로 우리가 규칙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몇 번 할 거냐면 거기 1223번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3번. 오늘 몇 번까지 갈게요? 오늘 거의 수요일 끝낼 거예요. 등차 수요일 거의 끝낼 겁니다. 1223번이고요. 자, 73이라는 애가 있고 이게 여기 1223번에서 조그맣게 별표를 좀 쳐볼게요. 이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예요. 교과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A 2번, A 3번, A 다다다다다. 근데 뚝딱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런 느낌? 어디가 나서 빠지셔갖고 뚝딱거리네. 그래? 너도 솔직히 모르겠지 그냥 아니,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하지 정확히 몇 뜻인지 그 모르겠어. 형상 그 모양을 뜻하는 낙센. 내가 왜 뚝딱이다 발을? 자 3번에서 A 몇 번까지요 이게? 31번. 네, 그 다음에 160 9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으면 번호를 다는데 A라는 수열은 이미 써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열이야 A는. 그래서 새로운 수열이라는 의미로 B 1번으로 쓰시면 돼요. 여기 2번이겠죠? 여기 3번이에요. 어렵지 않은데 쓰시란 얘기야. 4번에서 와 해서 보면 자 여기 A 번호보다는 얘가 뭐야? 하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B 얘는 32번일 거예요. 그 다음이가 B 30 3번인 거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저기 B1번이랑 여기 B33번이니까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찾자라는 얘기야. B33번이라는 건 첫 항인 73에다가 됐어요? 공차 몇 번 더한 거겠어요? 공차 D를 32번 더하는 거겠죠. 어려운 거야. 차연수. 괜찮으십니까? 유형 5번까지 넘어오면서 내가 되게 새로운 걸 하고 있다는 느낌 들면 안 돼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가셨습니까? 여기가 괜찮아요 다? 근데 그게 얼마라는 거요? 160 9라는 거야. 그럼 넘기시면
32D는 96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D는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자, 문제님이 뭐 물어보셨냐면 여기서 좀 살짝 주의사항인데 아이고 네 공차가 D는 3이야. 근데 이거 교과서에는 공차 물어보는 문제가 아닌 교과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했으면 좋겠는 거 그럼 만약에 문제가 A 8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A 8번을 여러분들 여기 있는 첫항이랑 여기 있는 공차를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이 첫항과 이 공차는 누구야? B야.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A 8번을 구하는 건 B 9번을 구하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요것만 좀 주의사항으로 받아봅시다. 알겠죠? 오케이? 물론 이거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물어보면 이게 대답할 수 있게 알겠지? 내가 지금 생각한 수열은 B니까 B번으로 해주셔야 된다. 넘어갑니다. 자, 등차 중화 개념 설명 조금 쓰고 올게요. 자, 괜찮죠? 여기까지 수열별 어려운 거는 없으실 것 같아요. 요 규칙 제대로 풀어서 오시면 아마 이제 요 유형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어렵지 않게 푸실 거야. 알겠니? 조금 빡센 건 등차 수열의 합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왜? 당근 왜? 준석 씨 또 아픈 거예요? 오늘 잘 왔어요? 그치? 나 못 본 거 같아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저번 주에 다 놀았잖아. 아니 이만큼 놀면 지겨워서 못 놀 텐데 또 놀았어. 아니 한번 왔을 거예요. 아니 나 한 번 왔지 한 번. 너랑 똑같이. 그날 왔어. 똑같은 그날. 누나도 손좀 내주래요 하랬더니 봤더니 지드라 얘가 동생 남동생 눈이 이렇게 누나를 이런 눈으로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드래곤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쌤 닮은 등차 중앙 크게 할게요. 자, 등차 중앙은 뭐냐면 A랑 B랑 C랑 이렇게 있는데 얘네 셋이 등차 수열이래. 문제는 숫자는 뭔지 모르겠는데 등차 수열이래. 괜찮니? 근데 이 등차 중항은 말 그대로 중은 가운데 중이고요. 항은 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A, B, C를 기준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등차 중. 사실은 의미는 여기서 끝나요. 오케이? 사실은 이게 끝이야. 사실 등차 중앙이라는 뜻은 여기서 끝이지만 이제 등차 중앙에서는 계산상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더 드리는 거야. 자, 선생님이 얘를 등차 중앙이라고 하면 얘는 첫 항이니까 A라고 하고 얘는 다음 항이잖아. A 플러스 D라고 써도 괜찮겠니? 맞죠? 그럼 다음 있는 애는요? A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2배 하면 어떻게 돼요? 2A 플러스 1이죠. 근데 얘랑 더해도 2A 플러스 1이죠. 그래요. 등차 중항이라는 어떤 특성이냐면 가운데 있는 그 중항을 몇 배 하면 2배 하면 양 끝에 있는 애를 더한 거랑 어떤 값이 나오더라는 거야? 같은 값이 나온다는 특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좁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3개가 있을 때만 등차 중항을 쓰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아까 썼던 수를 그냥 써볼까? 2, 5, 8, 11, 14 조금만 더 쓸게요. 17 이렇게 수율이 굉장히 많이 있어. 됐니? 그럼 선생님이 얘네 셋을 기준으로 보면 가운데 있는 항은 5번이죠? 5번을 2배하면 10인데 2랑 8랑 넣은 거랑 어때? 같죠? 근데 이렇게 옆에 붙어있는 애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등차 수열의 간격을 내가 일정하게 띄웠어요. 이렇게 얘네 셋을 이렇게 띄웠어. 됐니? 그러면 연두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만 따로 봐도 이건 등차 수열인 거 보여요? 여러분들 등차 수열안을 다시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면 또 새로운 뭐가 나온다는 거야? 등차 수열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해. 괜찮니? 이미 이전에 이 기존에 있던 등차 수열이 있는데 걔네들의 간격을 일정하게 떼서 가도 어떻던 거야? 걔네들도 또 새로운 등차 수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니? 근데 얘들아 이거 몇 칸씩 차이가 나? 아까 선생님 처음 얘기한 이래서 얘기한 거야. 이거 몇 칸 차이 나나? 2칸 차이 나죠? 번호상으로 번호상으로 2칸 차이가 나죠? 그럼 공차 얼마만큼 차이가 나야 돼? 2개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공차가 얘는 얼마인 거야? 원래 공차가 3인데 몇 배에서? 2배에서 공차가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어떻겠어요? 계산할 때 굉장히 편리하겠죠. 힘들게 일일이 식을 새로 태우지 않아도 되니까. 알겠어? 근데 이거 되게 어렵게 외우고 어렵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써보라는 거야. 그런 작업이 충분히 숙지가 돼야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얘들아 A 3번, A 5번, A 아니 좀 더 늘려서 할까요? A 3번, A 6번, A 9번, A 12번 이런 수열이 있다고 치자 있는 거야. 괜찮아? A의 자체는 원래 수열인데 괜찮니? 그러면 이 새로운 수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첫 항은 얼마예요? A 3번이 첫 항이겠죠. 그럼 A 3번이 첫 항이니까 첫 항에다 공차 몇 번 더한 거? 2 더한 거라고 쓰실 수 있어요.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 다음하고 넘어가는데 몇 번 지나가야 돼? 3칸 넘어가야지 6번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새로운 수열의 새로운 공차는 당연히 몇 D겠어? 3D라고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바로 그러면 A 12번은 어떻게 쓸 거예요? 하고 쓸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면 첫 항에다가 이거 그대로 쓰는 거라고 알겠니? 공차인 몇 D를 더하는데 3D를 더하는데 지금 이거 보면 몇 칸이야? 한 칸, 두 칸, 세 칸이 아니 네 칸 온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번호 시점에 몇 번째인 거야? 네 번째 정도쯤 되는 거네요. 맞나요? 그러니까는 세 배에서 더하면 되겠군요. 해서 쓰실 수도 있으면 좋겠죠. 물론 지금 이 문제랑 전혀 상관은 없지만 그냥 알고 있잖아 이런 것들. 오케이? 전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접근 없이 이걸 설명을 들으면 어렵고 식으로만 접근하시면 일반항이라도 그냥 저항 더하기 n-1 공차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은 이런 접근이 안 된다고 알겠니? 그런 분들이 나중에 어려우시는 거야. 처음 건 쉬워 다 알겠니? 처음 건 어렵지 않은데 자꾸 말씀드리는 건 나열된 상태가 또 뭐 해야 된다? 보이는 연습을 좀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띄엄 있을 때 일정한 간격에서 등차 중앙을 확립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가운데 몇 배 하면 2배 하면 얼마죠? 16이죠. 얘랑 그래도 16이죠.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간격만 일정하다면 어디서는 우리는 등차 중앙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 알겠어? 자 문제로 볼게요. 네,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1229번으로 가겠습니다. 1229번. 자, 알파 그 얘기 먼저구나.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은 0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래요. 야, 이런 거 만나면 그냥 뭐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근거와 계수와의 관계는 쓰고 고민하는 겁니다. 됐어요? 또 두 근의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2가 되겠죠. 근거 계수 관계 혹시 까먹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톡 보내세요. 알겠죠? 이거 살짝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2학년에서 이거 물어보면 욕먹어야 되는 건 맞아요. 알겠니? 오케이? 중3 올라왔는데 선생님한테 이걸 물어보는 애가 아주 가끔 있어요. 코로나 시대의 폐해입니다.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지. 이것은 곱셈공식이 뭐예요? 물어보는 애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 폐해입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 학교를 중1 때부터 안 가는 애가 있더라고. 거의 안 가다가 이제 1, 2학년은 거의 이제 여러분들 안 가는 애들도 있었잖아. 학교 가면 격일로 가다가 그냥 에이 엄마가 안 보내야지 하고 그런 식 생각도 좀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격일로 다 가더라도 격일로 가다 보니까 인강을 잘 안 보지. 그러니까 대면 비대면 수업을 잘 안 하니까 정말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는 학생인데 뭐 코로나가 아니라면 이건 혼나는 게 많은 거잖아, 그렇지? 1인데 이걸 몰라?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긴 하죠. 다음 걸 하는데 주변인에게 피해가 되는 수준인 거야. 알겠어? 여기 곱셈공식 맞잖아.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자꾸 강조드리는 게 뭐야? 요건 살짝 하고 뭐 한다고요? 알려드린다고요. 제발 물어보셔야 돼요. 모르면. 알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까먹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욕을 하는 건 좀 경각심은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 까먹지 말아라 정도의 의미인 거고. 됐어? 포인트는 욕이 아니죠. 꼭 확인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너였어? 자, 두 분의 곱은요. 알파 베타인데요. 그거는 이제 근거의 관계에 의하면 3분의 1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님이 알파 세제곱,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베타 세제곱이 뭐를 이룬다는 거야? 등차를 이룬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선생님 원래 등차 수열은 공차만 찾고요. 공차를 찾아서 푸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얘 같은 경우 공차를 찾는 게 어떻습니까? 매우 불편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럴 때는 등차 중앙을 쓰라는 얘기인 거야. 가운데 있는 분을 몇 배 하면 2배 하면 양끝 분을 뭐 한 거랑 같겠구나? 더한 거랑 같겠구나. 됐어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곱셈공식 변형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에다가 빼기 3배에 자 외우실 때는 얘랑 곱한 거 마지막은 얘랑 더한 거 이렇게 외우시면 딱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입하시면 얘는 2를 세제곱한 거에다가 빼기 3 곱하기 3분의 1에다가 곱하기 2를 한번 외우시면 되겠죠.
알겠죠? 약분하고 나면 8에서 1이 되니까 6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2P가 6이니까 P는 얼마? 3하고 나오는 간단한데 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넘어가서 유형 7번은 패스를 할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근데 이게 등차 중앙을 활용하려잖아. 어떻게 해야 가운데 항이 될런지를 좀 맞춰서 보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알겠죠? 이것저것 한번 다 써보고 그 다음 선생님 쓴 거 비교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여기 유형 7번을 잘 풀어서 보시고요. 유형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입니다. 요 구석탱이 아니 그 유형 8번 근처 어딘가에다가 필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문제풀이의 편의를 위해서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입니다. 자,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3개짜리 수인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잠깐만 여기 위에 쓰는 건 되게 중요한 애들은 아니야. 중간에 쓰는 애가 중요해서 사실 그것만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무난하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항에 이런 거야. 그럼 다음은 A 플러스 D겠지. 왜냐면 공차를 모르니까. 괜찮아? 여러분들 냉정해져야 됩니다. 내가 첫 항과 공차를 모르면 첫 항은 그냥 기본 옵션 A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차는 D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있는 항은 뭐야? A 플러스 2D 하면 여기서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가 돼요. 근데 이렇게 푸실 때 좀 불편해요. 많이 못 푸는 건 아니고요. 답 나와요.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지만 조금 뭐하는 부분이 있다?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묻는 걸 좀 추천드리냐면 요걸 필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운데 있는 걸 이해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공차만큼 작겠죠.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느껴주셔야 되는 거야. 아까 우리 계속 숫자를 나열해서 봤던 거에서. 그럼 다음에 계신 분은 공차만큼 하나가 더 커야 되겠지. 당연한 거지. 이러면 왜 편리하냐면요. 이걸 다 더하시면 누가 사라져요? D가 사라져요. 그래서 계산하실 때 원래 편리해서. 됐니?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3개인 수열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A 플러스 2D, A 마이너스 2D에다가 여기는 A 마이너스 D에다가 여기는 A 패버도 등차 수열이죠.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누가 제일 계산이 편리하다는 거야? 이렇게 놨을 때가 계산상 뭐해? 편리. 됐어? 그래서 얘는 조금 외워놓으시면 여러분들 문제 푸시기 좀 편합니다.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좀 은근히 귀찮은 게 몇 개짜리냐면 4개짜리예요. 4개짜리가 뭐가 문제냐면 가운데를 A라고 보면 쓰지 마세요. 이거는. 가운데를 A라고 보면 그럼 그 전 걸 A-D라고 하고 다음 건 A 플러스 D인데 하나 더 있었잖아. 4개니까. 그럼 여기다 내가 A 플러스 2D를 넣는 순간 더했을 때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괜찮니?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표기가 아닌 거야. 그러면 얘도 조금 편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A 플러스 D 정말 모르겠으면 알겠어?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렇게 놔도 등차를 이루는 내 수예요.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자 가운데를 A-D랑 A 플러스 짝수개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A-D랑 A 플러스 D라고 놓는 거야. 그럼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해봐. 공차 얼마니? 이 공차가 D야? 내가 말했잖아. A랑 D를 첫 단어 공차 외우시면 망해요. 알겠니? 오케이? 얘는 얼마 차이가 나? 2D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얼마인 수인 거야? 2D인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공차는 D하고 외우지 마세요. 물론 공차를 표기하는 기호가 D인 건 맞지만 맨날 공차가 D인 건 아니야. 여기서 공차가 얼마인 거야? 2D인 거거든. 괜찮아? 그럼 그 이전에 계신 분은 얼마가 있어요? 2D만큼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A-3D인 거예요. 그런 부분만 좀 잘 숙지하시면 그래서 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이 스무스해지실 때 등차수열은 되게 쉬운 단어예요. 됐어요? 선생님 선생님 수학 원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뭔가요? 라고 물으면 단연코 수열이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에 하셨던 분들 중에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물론 쉬운 분들도 있고요. 취향 문제예요. 취향 문제긴 한데 선생님 봤을 때 단연코 쉬운데 이게 굉장히 꼬일 수가 있어. 잘못 배우면. 알겠지? 오케이? 자꾸 뭐 한 상태가 보여야 돼? 나열된 상태를 가지고 파악하는 연습하세요. 알겠죠? 얼마씩 늘어나는지 냉정하게 보세요. 알겠죠? 공차가 D야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니? 그냥 D는 함축된 기호일 뿐인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는 얘가 제일 문제 풀 때 편안하고 못하는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요. 선생님 이름은 거기 네, 1238번을 해? 네, 1241번 하겠습니다. 별표 치세요. 교과서 나오세요. 얘도 역시나 교과서입니다. 1241번입니다. 얘들아, 다들 정신 챙겨. 선생님 3차 방정식 근각이수와의 관계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알려드릴 거야. 마지막이야. 알았어? 물어봤는데 안 귀여워요. 알겠죠? 제발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야. 귀여울 나이 아닙니다. 됐어요? 조금 있으면 학원의 최고령자가 되십니다. 됐어? 얼마 안 남았어요. 고3 애들이 조금 있으면 종강이 들어가고 내신만 하는 애들은 6월 말에는 종강을 해요. 이제 시험 공부 끝나거든. 시험 문제 빠이빠이 하는 거고 이제 모의고사 하는 분들은 아마 9월 초중이나 10월 정도까지는 할 거예요. 왜 선생님 수능은 11월에 보잖아요. 남은 한 달 동안 학원에 나오는 정상이 아니에요. 알겠니? 남은 한 달 동안 학원에 나오는 정상이 아니에요. 대신에 학원에 서비스는 해드려요. 그 질문 Q&A는 계속 해줍니다. 무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고3 때 되면 모의고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Q&A 받아 보시면 되는데 뭐 매정하게 선생님들이 막 수능도 안 봤는데 잘라버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9월에 만약에 종강한다고 내가 울고 그러지 마. 선생님 좀 공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와서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때부터는 2달 남았잖아. 계속 이제 문제 풀고 질문하고 문제 풀고 질문하고 문제 풀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 알겠니? 그때 다 여기서 수열은 말이지 이런 걸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조금 초고령자고요. 이제 그 시기가 오면 말씀드렸지만 9월부터는 어떻게 뭘 해드릴 수가 많이 없어요.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알겠니? 정말 길게 끌어서 10월 중순까지 끌어들여도 한 달밖에 안 되고 한 달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수학원, 수학2 그다음에 선택 과목 3개 중에서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잖아.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제대로 하겠냐고 하나라도. 그러니까는 그 기간에는 뭐 하는 거야? 열심히 배운 걸 기반하에 문제를 열심히 푸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똑같이 나오는 문제는 최소한 다 맞출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은 참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 학교 평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상상을 다 초월하게 낮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러분들보다 저학년들이 조금 더 심각해요. 한 학년 아래에 있죠. 너네들이 06? 07이 조금 더 심각하더라고요. 시험이 생각보다 쉽게 나왔는데 등급 혹시 뭐 약간 그런 학교들도 좀 있었어. 어쨌든 여러분들도 꽤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다고? 우리 평균이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의외로 적당한 준비, 그러니까 되게 막 피가 나는 옛날에는 정말 막 피나도 공부해서 막 3등급 들어갔다라고 하면 요즘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겨울쯤 돼서는 그런 것도 좀 상담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예를 들면 이런 분들 있잖아. 내가 내신이 한 4, 5, 6 등급이다. 괜히 지금 손들지 말고요. 안 물어볼 거니까. 알겠어? 괜히 창피해지니까 하지 말고 그냥 그런 분들은 정시 준비하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2등급 안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단어를 안 외운다, 지질이 안 외운다 이런 분들만 아니라면 그리고 현재 내가 막 문장을 읽는데 되게 미치듯이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면 2등급까지는 들어갈 만해요. 절대평가라서.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미안하지만 이제 그 전에 해놓은 게 좀 필요하고요. 수학도 그 전에 해놓은 게 필요는 하지만 수학도 어느 정도의 노력하면 옛날에는 3등급이 많이 빡셌거든. 근데 요즘에는 3등급이 되게 빡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러면 뭐 2, 3, 3, 뭐 2, 3, 2 이러면은 생각보다 여러분이 정시로도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이 넓어지니까. 근데 뭐 더 수시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수시를 해야지, 쓰긴 써야지. 근데 이제 뭐야? 내가 정시를 6일 갈 수 있는데 굳이 왜 여기 쓰지? 하면서 좀 뺄 것들을 빼고 상향하고 이런 좀 전략적인 위점을 좀 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2학년 졸업할 때쯤에 2학년 졸업이죠. 2학년 끝나면 아마 선생님이 성적표 가지고 가고 할 거고 한 번 더 볼 거예요. 알겠죠? 되게 나랑 하는 상담 나랑은 안 할 수 있겠구나. 우리 그 상담해 주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하면 미리 상처를 받으시는 게 나아요. 고3 1학년 올라가서 막 부푼 마음으로 오늘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 3월 얘기하는 거야. 3월 오늘 또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 나는 새 사람이 될 거고 난 정시로 저기 서울에 갈 거고 막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이랑 면담을 하는데 내가 생각도 안 한 데를 자꾸 싶어. 나는 생각도 거기 대학이 있으니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한테. 그러니까 서로 얼굴이 안 좋겠지. 근데 그걸 미리 겨울에 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리액션 할 건지도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을 불신하는 뜻은 아닌데 선생님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보다 일부 소수는 좋은 대학교를 가길 원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보다 어떤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많이 가는 걸 원해요. 그 해에 잘 가는 걸 원하시죠. 조금 하향하더라도 가능하면 모두가 대학을 가길 바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향 지원을 좀 하향 혹은 안정 지원을 많이 시키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컨설팅을 좀 여러 군데 다녀보시던가 이렇게 좀 사설 꼭 하셔야 돼요. 사설 컨설팅 꼭 받아보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 아마 첫석같이 믿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 대학을 가실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죠? 자, 빨리 할게요. 요거 1241번. 그래서 말이 왜 여기까지 했냐면 이제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 준비도 대충 모의고사 준비도 대충 하면서 선생님 저는 그래도 솔직히 그렇게 많이 중시 안 할 건데요. 아니 그냥 수업 시험 자체가 모의고사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시 준비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신을 위해서 정시 준비를 하는 거야.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알겠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말씀드리는 3차 방정식 근각계수 건지를 몰라요 선생님 이러면 되게 어색해진다고. 알겠어? 지금부터 빠삭하게 내가 놓친 게 있으면 제대로. 알겠지? 자, 근데 이 3차 방정식 근각계수와의 관계는 순서로 외우세요. A분의 D 뭐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외우세요. 세근은 알파, 베타, 감마. 됐어요? 자, 3차는 합, 곱 이렇게 안 외우고요. 선생님은 한 개씩이라고 외워보시는 거예요. 한 개씩. 그러니까 근을 한 개씩 더 하라는 거예요. 2차 방정식 근각에서 외우신 분들은 무난하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하던 거 그대로. 알겠어? 순서대로. 문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순서를 외우라는 거야. 그래서 A분의 B인데 처음에는 마이너스가 붙은 A분의 B. 자, 한 개씩 다음은 두 개씩으로 외우시면 돼요.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두 개씩에서 그냥 바로 곱이 나와서 합, 곱 이렇게 외우는 뿐인 거야. 자, 그럼 두 개씩이라는 건 근을 두씩 곱해서 넣어라. 됐니? 두 개씩 곱해서 넣어라. 됐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손가락 움직이면서 쓰세요. 이렇게 위치로 외우시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A분의 C야 순서대로 외우세요. 자, 마이너스가 떴으면 다음은 플러스인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스타트가 마이너스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세 개씩인데 세 개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근의 곱이에요. 역시 순서대로 외우세요. 순서대로 그대로 손가락 움직이면서 외우세요. 알겠죠? 그래서 A분의 D인데 자, 부호는 좀 따로 외우셔야 된다. 마, 풀, 마. 그러니까 마이너스 다음 플러스 다음 마이너스 다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알겠니? 그래서 마지막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3차부터는 이게 순서대로 안 쓰시면 부호나 이런 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내가 3차 근각의 수학을 많이 까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순서대로 쓰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요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시고요. 자, 오늘은 사실은 간만에 수요를 진행을 하는 걸 수요를 딱 전에 끝났네. 다음 시간에 수요력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 이후부터는 아마 진도속도를 조금 빠르게 나갈 거야. 그 다음에 속도가 좀 빨라서 질문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다음 주차부터는 그만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잘 나가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좀 힘들더라도 미리 하는 게 나아. 알겠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야, 어떤 효녀가 지금 저기다 이렇게 카네이션을 갖다 놓은 거야?